네, 현재 시간 오후 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좀 간단하게 보시면요. 양 시장 모두 다 눈에 띄는 빨간불은 켜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코스피가 저희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1% 가까운 하락에 2,544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 실적 발표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LP시스템의 실적이 공개가 됐어요. 이번에 매출액은 1,293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126억 원으로 예상치를 한 15억 원 정도 웃돌았습니다. 딱 실적이 공개되자마자 주가도 바로 반응해 주는 게 보이죠. 현재 2.96%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워닝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매출액은 예상보다 하회했지만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예상치 134억 원과 대비해 봤을 때 159억 원을 기록하면서 들썩했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APC처럼 눈에 띄는 매출액 영업이익의 컨센 상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P시스템과 워닝 머티리얼즈 이렇게 실적 발표되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무엇을 봐야 될지는 이재규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코스피가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장과 비교해봤을 때 오후 시장이 조금 더 약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달러엔에 굉장히 많이 연동을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화 강세가 좀 누그러져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좀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엔화의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형주들이 여기에 대한 환 시장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상승 전환이 잠깐 들어가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상방으로 강하게 나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밀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당연히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방향 자체가 좀 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지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로 좀 변경이 될지 여부가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달러 엔과 함께 연동되는 국내 증시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다른 나라의 화폐를 눈치 봐야 되는 건지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이슈를 추적해 볼까요? 두 가지 이슈 보시죠. 테마주에서 생각보다 길게 살아남고 있는 코로나19 테마주 보겠고요. 그리고 조선, 건설, 요즘 이쪽에서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고 있죠.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오늘 보호예수 해제 물량으로 인해서 장중 급락을 보였는데 그와 함께 조선주 업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가보죠. 지금 주변에서 콜록콜록 기침 소리 많이 들리시죠? 실제로 기침 환자 대부분은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변이인데요. 기존 코로나19 변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증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증도와 치명률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면역 회피 능력이 나름 커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걸리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재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입원 환자 수 추이를 보시면 2월 첫째 주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입원 환자 수는 87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내려오고 6월의 경우에는 70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7월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7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는 지금 465명이 넘어갔습니다. 입원 환자 수 외에 그냥 확진 환자 수까지 본다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정재훈 교수님은 지금까지 5번의 대유행이 지나갔고 이제 6번째 대유행이 오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여름에 매번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8, 9월에 대유행이 있을 예정이다. 8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를 정점으로 환자가 늘고 그 이후에 중환자가 늘 것이다라는 오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오늘 그래서 코로나19 이 환자 수가 늘어났다는 소식 때문에 진단 키트가 동났다, 치료약도 구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현재 오후장에서도 지금 진단 키트 테마주 여전히 강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종목별로 조금씩 차별화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백신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과 뭐 진단키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마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우리가 좀 크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아 보여요. 하지만 이제 진단키트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진매트릭스라는 기업인데, 상한가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성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진매트릭스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은 이제 수젠텍이라는 기업이 가장 강하게 움직여 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진매트릭스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 중에서 이제 진원생명과학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코로나19 백신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오미크론 이 변이 쪽에 대해서 백신 역할을 할 수 있는 백신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자 쪽에서 이제 백신을 들여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화이자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테마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 일시적으로 몰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손이 빠르고 재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전 너무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스크 관련돼서 이제 KM이라든지 웰크론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스크, 진단키트주, 그리고 뭐 백신 치료제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까지 기대를 하실진 모르겠습니다. 그래, 8, 9월에 대유행이 와? 그러면은 진단키트주들의 3분기 실적에 보탬이 될까? 과연 보탬이 될까요? 한번 최근에 시즌의 실적을 통해서 유추해 보겠습니다. 아직 2분기 실적이 아닌 1분기 실적에 대한 최근의 리뷰를 볼게요. 거북이 걸음이지만 다행히 방향은 맞다라는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적자 전환하면서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유는 인건비와 지급 수수료, 연구 개발비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숫자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나를 봐야겠죠. 여기 왼쪽에 차트 한번 볼까요? 시즌의 품목별 매출 비중입니다. 이 회색, 연회색이 지금 코비드19, 코로나19 관련한 매출 비중인데,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절반 이상을 차지했죠. 그런데 2023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고요. 올해 1분기의 경우에는 전체 시즌의 매출에서 7%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이 하고 있는 여러 진단키트 중에서 코비드가 있고 비코비드가 있죠.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본다면 전체 매출 내에서 코비드19와 추출 시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 선인데요. 이제는 20% 안팎의 비중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코로나 관련 매출 비중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연 3분기 코로나19 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이들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적이 좀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을 했을 때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노리고서, 변동성이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붙다 보니까 변동성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실적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이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가 부재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도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빠른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매매하시는 거 좋은데, 나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은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자면 네. 오늘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미용 의료기기 쪽의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휴젤도 그렇고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보톡스와 필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도 지금 주가 흐름이 저점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밀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도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변동성이 좀 무서워 할 경우에는 오히려 미용 의료기기 쪽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휴메딕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 필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가만 살펴보면 코로나19와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나왔는데 최근에 시장 불안 때문에 주가가 다 반응하지 못했던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럼 사실 저희가 앞서 있었던 코너 그 전 코너에서 다 진단키트주를 좀 단기적으로 매수해보자라고 솔직하게 권해드렸거든요.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우리 이재규 대표님은 오늘 매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어쨌든 이게 주식 주가라는 게 수급이 몰리면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진단키트 쪽으로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진단키트가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많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중에서 앞으로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을 공략해 본다면 오히려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출과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재규 대표님과 오늘 첫 번째 이슈 추적 코로나19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진단키트주보다는 지금 시장이 오히려 관심을 주지 않고 있는 쪽으로 먼저 가서 수익을 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늘 장중에 11%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 보호해수 해제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현 구간에서는 저점을 좀 잡은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재규 대표님. 예. 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오늘장 급락은 단순히 물량에 대한 불안 때문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가 물량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 흐름이 장중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되밀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사업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다른 기업들이 하지 않고 있는 업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꺾여 있다는 것은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군들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호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3개월 후에도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장중에 만들어졌었던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면 대응을 하겠다라는 관점, 손절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로 조금씩 비중을 옮겨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호해수 해제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것 역시도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량이 많이 나와서 일시적일 거야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앞으로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저평가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HD 현대마린솔루션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조선업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볼게요. 최근에 해운 지표가 둔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의 피크아웃 이야기, 우려 이야기가 살짝 나오는데 어떨까요? 일단 7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를 보시면 총 59척이 나왔습니다. 237만 CGT로요. 전년 동월 대비 이 척수도 감소했고 그리고 CGT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감소를 했습니다. 벌크선, LNG선, 탱크선, 컨테이너선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선박 수익 지표를 볼 수 있는 지수도 보시면 직전주 대비 3.4% 하락하면서 최근 5주 연속 하락했고요. 스팟 운임을 나타낸 대표적인 BDI 해운 지수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 모두 다 둔화되는 모습. 그래서 겨시경제 관련 변수 속에서 이 조선업을 둘러싸고 있는 우려가 커지는 건가라는 불안감을 키우기에는 지금 시장이 있죠.
그런데 이와 다른 입장으로 증권사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려하기는 시기상조다. 왜? 선박 가격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무려 30에서 45% 높아진 상황. 그래서 지금은 이 해운수를 많이 팔아서 버는 돈이 아니라 선가가 높아져서 버는 돈이기 때문에 추가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선박이라는 자산은 투자 매력이 존재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어렵게 쌓아올린 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선가주도 경기 확장 국면 장기화 그리고 경기 둔화기에도 일감 공백 없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여기서 7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 수치를 보면서 둔화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그와 달리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라는 업황 분위기에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15년 정도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피크를 찍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15년 만에 돌아온 슈퍼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혹은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따라 들어가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선주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가 자동차를 잠깐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전기차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친환경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선박 쪽 같은 경우도 친환경 연료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뭐 LNG선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컨테이너선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면 그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장도 그렇고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로봇, 2차전지 성장이 부진한 반면에 그 공백을 건설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이 메워주고 있거든요. 시장 안에서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긴 걸까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금 네. 성장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엔터나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성장주 내에서도 우리가 좀 업황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선순환이 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성장주 쪽으로도 여전히 전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기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원래 IT가 움직인 다음에는 조선이나 건설이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건설 쪽 그리고 뭐 업황도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의 순서가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지금 굉장히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고 있는데 PF 대출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의 포커스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제약바이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고요. 지금 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GS건설이라든지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서 증권주들도 역시나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사이클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파업에 대한 우려도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금 그 우려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에도 이 슈퍼 사이클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성장주냐, 뭐 건설, 조선, 기자재주냐 이렇게 이분화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 수혜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조선 건설 그리고 바이오 이야기 여기에 증권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이슈 추적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